예, 안녕하세요. DI 프로그램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4, 2025 성공적인 대학 입시 준비 DI 프랩 웨비나의 웨비나로서 UC 2024-25 Five Tips for Success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월 1일 날 얼리 원서를 제출한 모든 아이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고요. 이제 얼리를 제출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잊으시고 가장 중요한 11월 말에 있을 이제 UC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누가 손을 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UC와 관련해서 그 첫 번째 제목은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그냥 어느 대학교든 간에 우리가 그 학교를 어떻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수치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합격한 아이들의 수치화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UC 버클리, UCLA 위주, 뭐 UC 어바인까지 세 학교 위주로 하겠습니다. UC 버클리를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듯이 조금 재밌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는 뭐 놀라실 수 있지만 위에 있는 거는 중간 50%입니다. 중간 50%. 상위 50%가 아니라 중간 50%예요. 즉 상위 25% 빠지고 하위 25% 빠진 데이터셋입니다. GPA를 4.0으로 환산했을 때 중간 50% 아이들은 unweighted 3.89에서 4.0 만점이라고 나와 있고 웨이티드는 4.28에서 4.62. 즉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이라면은 거의 뭐 4.0에서 4.02 평균인 게 나오죠. 이거는 뭐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은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UCLA가 조금 더 재밌는데, UCLA도 평균이 4.0이네요. 그냥 unweighted 4.0에 4.0.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UCLA 자르는 건 뭐냐면은 UC 같은 경우에는 10학년 및 11학년이라는 그 레인지 안에서 그 학점이 평가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weighted, unweighted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UCLA는 좀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weighted G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P를 듣거나 IB 어너스를 듣거나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은 수업에 대해서는 5.0 만점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unweighted 4.0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 만약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럼 우리가 이 수치를 본다면은 AP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참고사항에 제가 넣어놨듯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즉 만약 우리 학교에서 AP 과목이 없다. 그래서 나는 AP 수업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는 우리 학교에서 AP 과목이 한 세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는 세 개를 다 들었어요. 그래도 뭐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점수라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AP 개수에 비해서 내가 몇 개를 들었나는 그런 퍼센타일이겠죠. 하지만 뭐 UC 버클리, UCLA 재밌는 거는 10학년, 11학년 그레이드가 unweighted 4.0에서 4.0이라는 부분이겠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UC 같은 경우에는 SAT를 안 받잖아요. 테스트 블라인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럼 더더욱더 GPA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UCLA, UC 버클리는 힘드니까 다음 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UC 어바인. 여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Unweighted GPA 3.95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뭐 버클리든 LA든 샌디에이고든 어바인이든 이러한 조금 상위에 있는 톱티어 UC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과거에도 SAT를 봤을 때도 UC는 되게 특이했던 게 학점이 좋고 SAT 점수가 안 좋은 아이들은 합격을 많이 했어요. 반면에 학점이 좋지 않고 아니면 학점이 이 대학교들이 원하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SAT가 좋은 애들은 떨어지고요. 왜일까요? 공립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파트는 너무나 간단해요. 제가 첫 번째 수치를 하는 거는 저의 설명회를 보면은 모든 입시 트렌드나 아니면 입시 설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숫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학교에서 수치를 발표한다는 거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만 잘하면은 이런 학교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UC 같은 흔히 말하는 주립대학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학점이 만약 내가 3.8이다. 10학년, 11학년. 그러면 지금 데이터에 의하면은 UC 어바인도 힘들 겁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 UC 원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 페이지 가가지고 그냥 아 뭐 되겠지 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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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6개, 7개, 8개 캠퍼스에 다 지원하는 사람 다 지원을 할 거예요. 그건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냉철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제가 이렇게 냉철하게 접근하라는 건 무슨 이유냐면요. UC 같은 경우에는 특정 UC 캠퍼스를 대상으로 하는 원서가 아니라 모든 UC 캠퍼스를 통틀어서 하나의 원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에세이를 썼을 때는 아니면 원서를 작업했을 때는 하나의 캠퍼스를 염두에 두지 않고 되게 두루뭉실하게 써요. 그러니까 모든 캠퍼스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하지만 이 점수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말고 내가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들은 타겟팅 해야 되는 학교들이 어딘지를 먼저 선별을 하세요. 나머지를 뭐 지원을 하든 말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만약 내 점수가 3.8이면은 솔직히 버클리하고 LA를 대상으로 하는 에세이를 쓸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3.8은 힘들어요. 오히려 버클리하고 LA는 슈퍼 리치. 근데 오히려 3.8 정도면은 UC 어바인도 리치지만 어바인을 타겟팅하는 식의 원서를 쓰면은 적어도 어바인 admission 오피스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좀 더 좋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은 점수 매우 높습니다. 주립대학교고 그다음에 SAT를 아예 안 받지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있는 점수군 레인지를 보고 무리하게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버클리는 되겠지. 3.8일 경우에는 힘들어요. UC 어바인도 힘들고.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보러 원서를 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서를 넣었을 때 모든 캠퍼스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입학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캠퍼스에 맞게 원서를 쓰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점수가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UC 캠퍼스별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화면을 보게 됩니다. Minimum Requirement, Selection, Holistic Review. 우리가 Minimum Requirement는 1번에서 했습니다. Numbers. Holistic Review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립대들이 쓰는 요소들이죠. 즉, 점수만, 점수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미니멈 점수는 필요하다라는 거는 전제돼 있습니다. 이 미니멈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홀리스틱 리뷰 이제를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점수가 충족됐다고 칩시다. 미니멈 리퀘어먼트. 그리고 이렇게 대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보다는 객관적인 요소들에 의거하여 준비하는 게 가장 성공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은 UC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디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로 아이를 뽑을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셀렉션해 보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이런 점수가 충족된 아이들은 대학교에서 어떠한 선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내용에 집중해가지고 선발을 하는지 팩트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팩트에 의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academics. academics와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세 가지로 예약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applicant full record of achievement in college preparatory work in high school. 그 UC 학교들이 좀 강조하는 게 이 rigor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난이도 있는 수업을 많이 신청했는지. 즉, 단순히 내가 레귤러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언어만을 듣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AP를 얼마나 내가 많이 활용을 했는지. 또한 학교에서 없었더라면은 내가 외부에 있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크레딧이 인정되는 선에서 CC 같은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들었는지.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었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the number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 최성원 부원장님이 얘기할 텐데 만약 지금 뭐 12학년 아이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수강신청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10학년,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9학년, 10학년 아이들이겠죠. 이들이 수강 신청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타겟팅하는 학교가 UC 버클리, UCLA 등의 UC 학교라면은 아카데믹과 관련해서는 이 모든 캠퍼스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수업의 난이도의 중요성입니다. 서머 캠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업의 난이도, 즉 학교 내에서 난이도 있는 수업을 얼마나 많이 내가 들었는지 또한 학교 밖에서 커뮤니티 컬러지 등에서 크레딧이 인정되는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파트 3하고 파트 4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액티비티에서도 이게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건데 이게 많은 한국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Contribution to intellectual vitality. 요 부분은 intellectual vitality라는 부분은 제가 사립대학교 설명회를 했을 때 학교들만의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단순히 내 전공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기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문과, 이과를 다 꾸준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내 전공만, 한국 아이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내 전공에만 집중해요. 내 전공 과목만 파고들고, 내 전공 과목에 대해서만 논문을 쓰고, 내 전공 과목에 대해서만 수업을 듣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립대학교와 그 다음에 UC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거는 broad range of intellectual interest and 재밌는 거 achievements. 즉, 내 전공 지식 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이 아이의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고 판단 기준에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분이 좀 재밌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섹션 3에 그 액티비티와 연계해서 또 설명을 할 건데 단순히 achievement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내가 time and depth of participation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 참여를 했는지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그 사립대학교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홀리스틱 리뷰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립대학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UC 같은 경우에는 이 난이도, 그다음에 다양한 지적 호기심, 그다음에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유의미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면은 파트 3에서 나오는 액티비티 나열하는데 이 요소가 들어가요. 즉, 액티비티를 나열함에 있어서 너의 학업적 준비 과정이라는 요소가 항목이 따로 있어요. 즉, 우리가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스물 몇 개의 캐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UC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스물 몇 개가 아니라 둘, 넷, 여섯, 일곱 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 내용들로 우리가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단어죠. 하나, 그 난이도. 둘, 다양한 지적 호기심. 셋, 준비 과정 및 성과. 이러한 부분들이 평가 요소로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숫자 외에 이제 본인의 이력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 이러한 변화들은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입시 비리 사건 이후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non 아카데믹한 부분에 뭐가 있나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non 아카데믹 부분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다양성, background and personal experience.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UC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diversity라는 것. 근데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다양성이라는 단어보다는 contribution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기여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기여도라는 게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지적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의 시간을 남들과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의 창의력을 남들과 어떻게 공유하는지, 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배웠던 것을 남들과 어떻게 공유하는지, 이러한 공유, 기여라는 형태로 모든 에세이 질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contribution이라는 단어를 꼭 명시하기 바랍니다. 명시가 아니라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또 활동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또 초점을 두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accomplishments in 우리가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보면은 우선순위를 매기잖아요.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하고 어디서 내가 부각을 나타내고 어디서 안 나타내야 되는지. 근데 UC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착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지원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총 4개를 아니면 5개를 언급해주고 있죠. 하나, Performing Arts or Athletics. 이래서 예체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대학교 준비했을 때 예체능을 굳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여기서는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예능이나 체능이나 예체능에 우리는 이야기 하나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리더십인데 어디서의 리더십이냐면은 학교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리더십을 또 하나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employment, 즉 독립성.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많은 대학교들이 아이들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자체적인 그 인격이나 성장을 위해서 유급의 활동을 얼마나 오래 했냐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깊게 했는지, 즉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이 이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잣대들이. 마지막으로는 봉사 활동이죠.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서 아까 아카데믹한 부분은 난이도, 기타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non 아카데믹한 부분은 기여도라는 contributio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예체능, 리더십, 독립성 및 봉사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 아이들이 준비하는 학업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썼던 뭐라고 해야 되지?
Y 메이저 에세이는 솔직히 그 UC 에세이 쓰면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또한 만약 여러분들이 얼리 썼을 때 뭐 유니버시티 미시건 질문 1번을 힘들어했을 경우에는 즉 유니버시티 미시건 질문 1번은 커뮤니티 에세이예요. 그다음에 질문 2번은 아카데믹 에세이였고요. 여러분들이 2번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했다. 그러면 UC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US를 썼는데 1번 에세이 쓰는 건 좀 편했는데 2번, 3번 에세이 쓰는 게 좀 힘들었다. 그러면은 UC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뭐 UIUC 쓰는 거는 쉬웠는데 브라운 에세이 쓰는 건 좀 힘들었다. 그러면은 UC도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UC는 학업 위주의 에세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가 하나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했다라는 에세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Anyway, 그 이와 같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미니멈 스탠드보다 selection criteria라는 우리가 두 번째 항목을 봤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UC 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정보를 먼저 공유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미니멈 리퀘어먼트하고 셀렉션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들이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들이 뭐냐면은, 무엇이든 간에,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결과를 내라는 거잖아요. 즉, 진정성을 보겠다는 거고 그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에게 어떻게 기여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두 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에세이를 통해서 나오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내용이 세 번째 파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파트 1과 파트 2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내러티브를 형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뭐 성원쌤이 말했던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라면은 3번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서에 그럼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ctivities. 3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커먼앱에서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봤다면은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했죠? 그냥 액티비티 자체를 보지 말고 원서에 나와 있는 액티비티의 유형을 보자 그랬잖아요. UC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을 먼저 봐야죠. 총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번 잘 제가 읽어볼게요. Intellectual achievement, intellectual vitality, cultural vitality, performing arts or athletics, leadership in school or community organizations, employment, volunteer service.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들 아닙니까? 이 표현들은 어디서 많이 들었나요? 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표현들은? 바로 2번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즉, UC가 아이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중요시 본다라는 부분을 학교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액티비티를 나열하는 그러한 유형으로 녹아 있어요. 아까도 그랬죠? 인텔렉츄, 지적, 성과가 필요했지만 우리가 또한 뭐가 필요했죠? 다양한 지적 호기심이 필요했잖아요. 1번, 2번 항목. 두 번째, 다양성 필요했잖아요. cultural vitality. 세 번째, 예체능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나열했던 네 개나 다섯 가지 내용에서 리더십 나왔고, employment 나왔고, volunteer 나왔고, 이러한 부분을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원서에 표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계속 한 분이 손을 들고 계시는데, 네, 오늘 했던 영상 저희가 바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지금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해야 될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커먼앱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소중한 활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뭐 서로 나열했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 나오잖아요. 일단 뭐 그 types of activities 했을 때뭐 6개로 awards 있고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원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7가지, 6가지 내용이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돼요. 첫 번째, 수상 경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어? 커먼 앱에서는 이게 따로 있었는데 여기는 수상 경력이 있어요. 왜 수상 경력이 있죠? intellectual achievement.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수상 경력이나 언어로 표현하겠죠. 또한 수상 경력은 뭘 표현해요? intellectual vitality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ducational prep program. 아까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intellectual achievement랑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rigor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지적 호기심의 연장선으로서 이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1번 award하고 2번 education prep은 앞에 나왔던 achievement, rigor, vitality 쪽으로 갈 거예요. 4번도 마찬가지죠. other coursework. 즉, 우리가 이 UC 원서를 보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적 장애인들의 봉사를 하고 싶어요. 진지한 아이와 진지하지 않는 아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진지한 아이는 지적 장애인들을 더 알기 위해서 수업을 듣고 트레이닝을 받고 심지어는 서티피케이션까지 받아요. 그게 other coursework이죠.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점 관리하기도 바쁜데 그걸 언제 해요? 주말에 한두 시간 가서 봉사하고 와서 끝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UC는 조금 달라요. 뭐 3번에 엑스트라커리큘러도 있고 5번에 volunteer community도 있고 6번에 이제 워크 experience가 있는데 이 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아이가 있는 이력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UC 액티비티는 어떻게 나열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어린아이들, 지금 올해 원서를 넣지 않는 아이들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10초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그리고 DI 프랩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네. 한번 봅시다. activities. 예를 들어서 그룹핑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요걸 권장해요. 일단 먼저 아카데믹이라는 항목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보면은 그 스탠다드 보면서 적어도 학업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EC는 뭐 리서치도 나와가지고 Work Experience, Award, Education Prep, Other Coursework 이렇게 이 이 6가지 중에서 아카데믹과 관련해서 이제 군을 만들어요. 봅시다. 한 아카데믹 주제에 관련돼서 저는 카테고리를 6개 중에서 최대한 많은 거를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뭐 예시를 볼게요. academics. 어떤 아이는 KSEF, ISEF 퍼블리케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논문을 썼다고 칩시다. 왜냐면 제가 전 항목에서 그 활동 유형 1을 리서치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근거를 대요. KSEF, ISEF 했어요. fine.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봅시다. 아카데믹과 관련돼서 이 대학교들은 뭘 원한다 그랬어요? 이 아이의 performance, achievement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리서치에 대해서 이런 achievement, AMC도 있고, AME도 있고, 사이언스 올림피아드도 있어요. achievement, perfect.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러한 전공 과목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냐라는 거예요. 즉, 과연 이게 내가 한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2023년도에 스탠퍼드 캠프 갔고, 2024년도에 수맥 갔고, 2023, 2024는 이머스 에듀케이션 프랩을 했어요. 더 나아가가지고 이러한 여름에 있는 캠프 말고도 상시에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를 해가지고 하나의 아카데믹 그룹핑을 하면은
누구나 봐도 이 아이의 깊이와 진실성과 그 achievement가 그다음에 노력과 시간적 헌신과 모든 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EC 따로, 어워드 따로, 프랩 따로, 코스웍 따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UC 같은 경우에는 이 액티비티 자체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빔을 잡아가지고 그룹핑을 잡아줘야 돼요. 그 활동을 내가 어떻게 어떠한 이야기로 전개해 나갈 건지 더 나아가 봅시다. 어떤 아이는 이제 또 그룹핑 면에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이것도 한 5개로 잡아볼게요. EC가 있을 거고 근데 이 5개가 좀 바뀔 거예요. 아이들마다 바뀔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6개 항목 중에서 많은 것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룹핑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커뮤니티 액티비티 한번 볼게요. 좋은 예시는 뭐냐면은 첫 번째, EC, Disability Related Extracurriculum. 분명히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들과 관련된 봉사활동.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하는 애들은 뭐냐면은 이 장애인 활동을 하면서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름에는 또 NGO 같은 데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봉사를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봉사상이나 리더십상을 받아요. 또한 보다 더 나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름 리더십 캠프도 가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와 단순히 주말에 봉사 한 두 시간 했던 아이와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아가겠어요? 누구를 뽑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그룹핑이 성공적으로 된 아이들을 가지고 가겠죠. 지금 20개 칸이 있는데 벌써 두 주제로 가지고 이 아이는 10칸을 썼어요. 물론 이제 우선순위로 이해 가지고 그 이게 칸이 줄어들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UC는 몇 개 에세이를 써야 되죠? 8개 중에서 4개. 그래서 ideally 한 에세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5개씩 묶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룹핑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한 것처럼 UC 액티비티 리스팅과 관련해서는 이 학교들이 워낙 큰 입시 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항목도 줄이고 6개로 그 다음에 이 항에서 제가 그 이 장에서 챕터 2에서 아이템 2에서 얘기했듯이 내용의 진실성, 깊이, 시간 투자, 준비성, 난이도, 그다음에 성과, 기타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핑적인 접근 방법이 성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만이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DI 프랩이 특히 UC 관련해 가지고 그나마 지난 10년 동안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변화하는 입시 트렌드와 그다음에 그 뭐 UC가 원했던 인재상들에 대해서 최대한 원서를 아예 그 맞춰주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UC 원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개 활동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요런 그룹핑이 조금 보여요. 그룹핑이라는 거는 앞서 했듯이 여러 가지 6개 항목을 하나에 뭉쳐가지고 하나의 빔을 만드는 건데, 뭐, 리더십 커뮤니티가 많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도 보여야 되고, 다이버시티도 보여야 되고, 아카데믹 바이탈리티, 기타 지적 호기심도 보여야 되고, 예체능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항 경력도 보여야 되고, 그런 레인보우 루킹 라이크 그 그룹핑이 나오는 게 좋은데, 많은 아이들은 이거를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은 주로 그룹 2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룹들 간의 밸런스가 깨져 있죠. 왜냐면 그룹 2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올해 원서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최대한 이 그룹핑을 지금 갖고 있는 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아니면 이력서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해 보시고요. 어, 앞으로 준비하는 아이들은 꼭 요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그 UCSA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한데 8개 질문을 줍니다. 그 8개 질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personal insight ques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문 자체로 보면은 insight니까 내 개인적인 좀 deep self reflection이 좀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남들과 근데 self reflection을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내가 잘났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이 내용을 내가 남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남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흔적들이 좀 보여야 돼요. 에세이들에서. 봅시다. 에세이 관련해서는 제가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에세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어, 그리고 또한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UC 에세이만 다룬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더십, 2번은 creativity, 3번은 talent, 4번은 educational opportunity, 5번은 그 어려움, 6번은 favorite academic subject, 7번은 community essay, 8번은 uniqueness, my personal story.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네 개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네 개를 골라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UC는 답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파트로 시작하면서 미니멈 스탠드하고 셀렉션이라고 거 기억나시죠? 홀리스틱 리뷰 바로 전에 그 셀렉션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입학처장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Admission to UCs go beyond academic indicators. 즉, 아까 말했던 미니멈 점수는 충족해야 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미니멈 점수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 즉 에세이를 통해서 무엇을 볼 거냐면은 이 네 가지 value를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 네 가지 value를 좀 깊게 키워드로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persistence. 두 번째, passion. 세 번째, desire to give back. 그 다음에 uniqueness. 나만의 이야기. 즉, 우리가 에세이를 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은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내가 잘났다예요.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I'm done.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UC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원한다고 했나요? 물론 8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4개를 고르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4개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될까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persistence.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난관을 직면해서라도 극복했다라기보다는 왜 노력했는지. passion. 1번 질문이든 2번 질문이든 3번 질문이든 8번 질문이든 열정을 갖고 있는. 즉, 열정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아무거나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패션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제가 노력 및 공유잖아요. 노력하고 이를 어떻게 공유했는지. 또한 이와 반대로 desire to give back.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give back이 아니에요. desire to give back. 왜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왜 내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먼저 오는지. 왜 이들을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empowerment에 관심 있는지. 왜 나는 volunteering이 아니라 advocacy까지 가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we want to listen to your story. 지극히 개인적이고 작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we want to listen to your story. 그래서 8개를 골랐을 때 물론 내 이력서에 근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도 말했던 액티비티와 연계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에세이 내용을 쓸 때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persistence, passion, desire to give back, uniqueness 네 가지 이야기. 우리가 총 몇 개 에세이를 써야 되죠? 네 개를 써야 되잖아요. recommended. 이 네 가지 내러티브가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뭐 쉽게 넘어갈 텐데. How to write a good essay. 이 부분은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다 1번, 2번, 3번, 4번 항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걸 이해한 다음에 정리하고 에세이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UC 에세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어차피 제가 작년에도 엄청나게 디테일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에세이 영상을.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다들 수고하셨고요. 항상 저희 DI 프랩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는 제가 이런 이론적인 평가 기준적인 내용을 공유했다면은 전략과 이제 저희 부원장님께서 준비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DI 프랩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